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권순알이 만난 한국의 명장관 기획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오명장관, 진념장관 두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핵심 주역 중 한 명인 윤정현 장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채널에 대한 구독 클릭 부탁드립니다. 권순알TV 채널 구독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정현 장관은 1946년생입니다. 올해 만으로 75세죠. 경남 마산 출신이고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1971년 행정고시 10회 수석 합격하면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과거 재무부에서 금융, 세제 이쪽으로 아주 핵심 보직들을 거의 다 거쳤습니다. 재무부 은행과장, 금융정책과장, 세제실 심의관, 증권국장, 금융국장 이렇게 정부부에서 거치고 1994년 12월 김영삼 정부 때 정부조직 개편 작업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합쳐 재정경제원이 출범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최대 경제부처라고 또 됩니다. 금융, 세제, 예산, 기획까지 다 갖춘 아주 메머드급 공룡경제부처였는데, 그게 첫 출범하면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총괄심의관을 맡았습니다. 제가 윤정현 장관을 만난 건 그때입니다. 제가 당시 재경원이 생기면서 재경원 출입기자로 출입처를 그 직전에 이제 한국은행을 포함한 은행권 출입기자를 하다가 그때 재경원 출입기자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인연을 맺었습니다. 윤 장관은 그 이후에 재경원 세제실장으로 1급을 승진한 다음에 1997년 1월에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을 맡습니다. 그해 가을 겨울에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마음고생을 좀 했죠. 그래서 사실은 경력으로 봐서는 당연히 차관 장관 바로 하고도 남을 가장 엘리트 코스를 다 밟아온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한정인 세무대학장으로 밀려났다가 그리고는 아시아개발은행 ADB 이사로 외국어로 사실상 유배 생활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대체로 공무원 생활이 끝났나 이랬는데, 놀랍게도 노무현 정부 시절 2004년 8월에 장관급인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으로 원장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3년간 금감위원장으로 그 직책을 맡고 임기를 이제 2004년 8월에서 노무현 정부 마지막인 2007년 8월에 이제 금감위원장을 임기를 만료합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이제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명박 정부가 2008년 2월에 출범을 하게 되는데, 2008년 이제 9월에 미국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소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성공적으로 극복해서 그 충격들을 사람들이 지금 잘 모르는데, 당초 1929년 20년대 후반 미국발 대공황만큼이 될 거라고 그 당시 전 세계 미국이나 일본 언론에서 그렇게 할 정도로 엄청난 국제적으로는 우리 97년 외환위기 이상의 그런 엄청난 데였는데, 그 와중에
2009년 2월에 정부경제팀 수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기재부 당시는 이제 경제부총리 제도가 이명박 정부 때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2년 3개월간 기재부 장관을 맡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쭉 지금까지의 커리어가 있는데, 우선 이제 사실은 이분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장관을 하고 이명박 정부 때도 장관을 했죠. 그러니까 흔치 않은 일이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상대 한쪽이 확 배척하고 하는 경우에는. 우선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금융감독위원장 때 상당히 인상적인,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 노무현 정부 때도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그 386 운동권들 그 논리가 아주 그렇게 횡행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 논리 이런 걸 말하는 게 좀 어렵고, 오히려 정치 논리가 무성하고 뭐 이랬던 그런 때인데, 이 윤정현 금감위원장은 그 당시에 이 18년이나 질질 끌었던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를 책임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생보사가 상장이 된 게 이 시절입니다. 그전에는 이런저런 논리로 계속 그걸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자본시장 통합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상당 부분 한국 금융시장의 빅뱅을 몰고 올 것이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 같은 게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말입니다. 또 당시 이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 관련해서 당연히 정치 논리가 막 이제 나오니까 이 경제 논리를 강조하고, 또 가령 지금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소위 금융과 산업의 금산분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을 하면서 뭐라고 그 당시에 썼냐 하면 금융자본은 하루아침에 육성되지 않는다. 그런데 산업자본이라고 대못질을 해 못쓰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소신있게 할 말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그래도 이분의 소신대로 금산분리가 어느 정도 완화됐다면 훨씬 한국 금융산업은 아마 한 단계 발전해 갈 텐데, 지금도 그거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뿌리 깊게 산업자본이 금융에 손대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이런 논리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당시 이 386이나 이런 운동권 쪽 실세 이런 쪽에 별로 굴하지 않고 할 말 다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참 인상적이어서, 이제 저는 윤 장관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1994년 이제 그분이 정영원 금정실장 때부터 이제 아는 사이이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무슨 사적 인연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판단하지는 않으니까. 더구나 노무현 정부는 당시 이제 제가 몸담고 있던 동아일보나 뭐 그다음 조선일보하고는 아주 서로 대척지간에 있던 그런 사이였거든요. 소위 정권으로 치면. 그렇지만은 그런 정권이지만 여기 윤정인 장관은 하는 여러 가지 일이 굉장히 국가를 위해서 공무원으로 훌륭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제가 이분이 금감위원장 퇴임하기 한 달 전인 2007년 7월에 쭉 저는 이제 동아일보에서 임 차장 때 제가 1년 정도부터 쭉 정기적으로 계속 칼럼을 써왔는데, 이제 당시 이제 제가 2007년 7월 이때는 이제 동아일보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그때 장관다운 장관 윤정현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쭉 이분이 이제 이 노무현 정권에서도 이 소신 있게 한 행적 이런 부분들을 쭉 소개해 주면서, 제 당시 이제 칼럼의 후반부는 대략체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경제정책의 적합성을 시대 상황과 떼내서 생각할 수 없다면 지금 한국에서는 윤정인 위원장이 선택한 정책 방향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경제관료로서의 영역을 함께 맛본 뒤 제대로 장관다운 장관을 한 윤 위원장은 다음 달 초 임기 만료를 맞는다. 본인도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 자유인으로 돌아가겠다면서 퇴진을 기정사실화했다. 3년 임기를 채우고 떠나는 그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금감위원장으로 쌓은 명예를 앞으로도 흐트러뜨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이게 제 당시 칼럼의 마지막 문장인데,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이제 정말 그야말로 국가 비상상황,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2018년 9월부터 이제 막 엄청난 충격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몰아닥치는데, 2008년 9월부터죠. 그러니까 2009년 1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 장관으로 윤정현 장관을 내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 2월부터 청문을 거쳐 2009년 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장관 업무를 시작하는데, 장관이 딱 취임을 하고 첫 기자회견에서 윤 장관은 어떻게 하냐면 이 성장률과 일자리 전망치를 수정 발표합니다. 어떻게 발표하느냐 하면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플러스 3% 정도였는데 마이너스 2% 안팎으로 낮추고, 연간 일자리 창출 전망도 당초 10만 명 이상 증가해서 20만 명 내외 감소로 발표합니다.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 성장 발표하고 이러니까 당시 아마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난색을 표시하고 했다고 합니다. 뒤에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지만 이제 아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국민과 저 시장에 알려야, 그래야 오히려 위기 극복이 쉽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당시 이제 이 발표 이렇게만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책은 믿을 수 있겠다는 오히려 이 신뢰를 시장과 그다음 해외 투자가들에게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위기 극복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우선 당시 성적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해 2009년이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가장 컸던 해거든요. 2008년 가을부터 터졌으니까. 그 2009년에 당초 해외 투자은행 IB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얼마로 예측했냐면 평균 마이너스 7%까지 예상했는데, 실제 2009년 우리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 0.7%로 OECD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클럽 30여 개국 중에 딱 3나라만 당시 플러스 성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었습니다. 또 이게 2019년에는 바로 더 하면서 플러스 6.5%로 확 성장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해외에서도 저 한국은 정말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이런 평가가 확산되게 됩니다. 또 2010년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수출이 세계 7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당시 사실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이 국제사회에서의 그 인기 같은 거는 지금은 이해하기 좀 어렵겠지만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가 2010년 3월에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있으면서 일본 쪽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취재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일본에 가서 일본 공무원들도 만나고 기업인들도 만나고 금민들도 만나고 이랬거든요. 그 당시 일본에서는 당시 이 미국 지휘하고 일본 히타치가 이 연합에서 그 에미레이트 연합 UAE 원자력 발전소를 거의 그쪽에서 딴다고 돼 있었는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당시 그 원전을 한국이 수주했거든요. 그걸 일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UAE 쇼크. 그러니까 미일 연합이 한국에 졌다, UAE 쇼크라고 이러고, 또 당시 일본의 총리가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였는데, 그때 제가 일본에서 만난 그
한일경제인협회 일본측 회장 이지마 히데타네라는 회장이 있었는데, 또 이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의 오쿠 마사유키 은행장, 이런 분들을 만났더니 그때 뭐라고 하느냐면, 일본의 하토야마 정부는 추상적 비전만 있고 구체적 성장 전략과 정책이 부족한 반면에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그 당시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 성과를 거둔 핵심 주역이 바로 윤정현 장관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선 인사를 잘한 거죠. 그 당시에 만약에 그런 인사가 아니었으면 과연 그 정도 그게 됐을까 하는 정도로 그런 정도로 윤 장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는 정말 공이 큰 그런 인물입니다. 또 그 당시 이제 2010년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 G20, 그러니까 G20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유치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전무후무한데, 그리고 그 앞서서 이미 G20 이제 그해 4월에 윤 장관은 G20 재무장관 회의 처음으로 한국인으로서는 이 이제 선진국 클럽인 G20 정상회의 의장, 그 당시 이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의 의장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이제 11월에 서울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열리고, 그 당시 이제 그 G20 정상회의 여러 가지 직전에 이제 막 환율 문제가 터지고 해서 복잡하고 이랬는데 그 환율 조정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이, 제가 30년 이상 쭉 기자 생활 대부분의 그 경제 관련 걸 보면서 한 게,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가장 높았던 데가 언제냐면 이때였습니다. 역으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2010년 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해외에서도 그렇고 가장 상대적으로 정책도 돋보이고 그랬거든요. 결국은 이제 2010년 4월에는 우리나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이제 A2에서 A1으로 한 단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 하면서 쭉 떨어졌다가 이때 이제 최고 단계로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다시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여기에서 다시 더 한 단계 높아져서 최고 단계가 됐는데, 지금은 그 이후로는 지금 전혀 높아지진 않고 지금 오히려 지금 앞으로 아마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당시에 이제 무디스가 2010년에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1으로 높이면서 그 이후로 글로벌 경제위기 충격에서 빨리 벗어난 점, 그 다음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그 다음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 건전성,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당시 그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도 재정을 많이 썼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효율적으로 잘 썼거든요. 지금처럼 막 펑펑 써서 그냥 완전히 나라 곳간 지금 거들내고 있는 이런 거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당시 신속하고 적절한 경제정책, 이런 것들을 들면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윤 장관은 2011년 이제 5월 말, 그러니까 6월 1일 날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을 떠났는데, 떠나면서 한 이야기는 이제 이 후배 공무원들에게 무상이라는, 그 당시 한참 무상이 막 무상급식 사실은 이제 무상급식이 아니라 세금급식이지만 이 무상이 막 유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좌파 쪽에서 먼저 하고 이제 우파 쪽에서 다 할 수 없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상이라는 주술에 맞서라. 최근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무상이라는 주술에 맞서다가 기획재정부가 사방에서 고립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고립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재정의 마지막 방패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당시 이제 이걸 떠나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떠나면서 한 이야기가, 퇴임 후 정치인이 되어 정계 진출이나 관직 복귀, 로펌 진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떠나자마자 이 여의도에 이 비영리 법인인 윤경제연구소를 세워서 지금까지도 이제 거기로 이렇게 출근하면서
뭐 이렇게 연구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2015년 논설위원 때 이제 한번 윤 장관을 퇴임 후 만나서 전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논설위원이 만난 사람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이분이 한 이야기가, 정치가 어떤 경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너무너무 많이 잡고 있다. 또 쭉 사실은 현직에 있을 때 양반이 계속 하려고 했던 게 의료, 관광, 교육 부분 규제 개혁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위 서비스 산업 규제 개혁이 돼야 일자리도 생기고 한다. 근데 참 이 부분은 맞는 말인데 한국에서는 잘 안 됩니다. 그게 정말 잘 안 되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했고, 또 그때 인상적이었던 거는 무엇보다 이제 정부 정책이 먹히려면 이 정부가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된다. 신뢰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공직자들이 정직해야 된다. 이야기를 저에게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 정말 부정직한 공직자들이 널려있는 이런 시절에는 상당히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2020년 작년에 또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서 쭉 그 인터뷰 내용을 읽으면서 특히 가슴에 와닿았던 부분은 이제 공직자에 대한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이 후배 공직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부탁하자면 공직을 선택하던 당시를 기억해달라 이러면서 어떤 마음을 떠올리라는 말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공직을 택한 이유가 특정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와 국민을 위한 선택이었음을 기억하고, 영혼 없는 공직자나 예스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때때로 발휘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굉장히 말은 조심했지만 굉장히 함축적인 지금 시절에는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에 이제 오명 장관이나 진념 장관도 그렇지만은 이 윤정현 장관도 참 한국에서 이런 정도로 어떤 실력, 리더십 겸비한 이런 장관이 요즘은 찾아보기 아예 없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장관들이 다시 나올 수 있는 좀 그런 공직 세계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권순알이 만난 한국의 명장관 세 번째 윤정현 장관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